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권호웅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 전현희 팀장입니다. 박물관 운영팀 김영범 팀장입니다. 아트홀 운영팀 이용학 팀장입니다. 안성맞춤 랜드팀 정대종 팀장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TF팀 유선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6억 7,73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56억 4,198만 1천 원보다 3,53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77쪽 안성 3.1운동 기념관 관리입니다. 기념관 내 승강기의 잦은 오작동으로 승강기 수리 비용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79쪽 지역문화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문학관협회 지역문화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매칭 사업비를 반영하여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81쪽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 전환입니다. 2025년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를 반영하여 1,44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83쪽 2025년 지혜학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지혜학교 선정에 따라 2025년 지혜학교 안성맞춤 박물관대학 운영비로 국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85쪽 2025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입니다. 2025년 도비 보조사업 일몰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87쪽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맞춤랜드 시설 내에 불법 드리프트를 방지하고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볼라드 설치 비용과 놀이터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펜스 설치 비용 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89쪽 안성맞춤랜드 시설 정비입니다. 맞춤랜드 시설 내에 불법 드리프트를 방지하고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차단기 설치 공사 비용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91쪽 사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입니다. 썰매장 내에 무빙워크 철거 및 시설 개선 공사로 봄 시즌이 단축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2,89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상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 발생으로 수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9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9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24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액 177만 5천 원, 2024년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액 40만 1천 원, 총 21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지혜학교라고 공모사 사업 하셨는데 이 혹시 수강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이 성인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이게 원래 안성에 대한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강좌를 하시려면 청소년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이.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수강 가능 인원은 몇 명입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범 팀장입니다. 아, 예. 예, 박물관 원장 팀장 김용호입니다. 그 지하학교는 그 여름 그 야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학생 대상으로 하기는 그 기존에 해오던 그런 그 주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한 평균 연령이 한 60대 정도가 제일 많으셨고요. 그러고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그 박물관의 그 사실 세미나실이나 이 교육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좌석이 40여 석 되는데 그 40여 명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여름철에 이게 주변이 폐쇄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숨쉬기도 곤란할까 이 정도로 해서 한 40명 내외로다가 네. 인원을 일단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한 37명 정도 모집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14번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일단 그 예산 범위에서 범위에서. 예, 강의도 하고 이제 현지 답사도 해가지고 이제 14번 이게 이제 주 그 기간을 매일 할 수가 없어서 주 화요일 목요일 2번 2회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길어져서 14강을 해도 한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사는 누가 하십니까? 강사는 이번에는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좋습니다. 그럼 예, 나중에 교수님이 그분이 아마 네. 그 제안을 해서 네. 그 사업의 공모를 돼가지고 한 분이 간성의 뭐 미륵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12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현지 답사에서 박물관 그 중앙박물관 방문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볼라드 설치를 하시는데 주차장에다가 혹시 위치가 뭐 대략 제가 아니까 혹시 위치가 어디쯤에 설치를 하십니까? 그 지금 현재 랜드 주차장에 가끔 네. 그 차를 몰고 와서 거기서 드래프트라고 하죠. 이렇게 급정거를 하면서 돌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뭐 주민들이 민원을 내셨겠죠. 야밤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대로 계속 둘 수가 없어서 임시 조치로 이 철제 차단 시설과 또 시청 대형 버스들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드래프트 자체를 할 수 없도록은 예.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그대로 계속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형 버스도 거기다 주차시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 또 언젠가는 또 그 시민들을 위해서 또 철제 그것도 치워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볼라드는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 예산이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차단기를 해서 개방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나갈 수 없게 이렇게 통행할 수 없게 할 생각입니다. 야간에 주로 주로 하나 야간이죠. 보죠? 주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소장님 볼라드라는 게 그 예, 돌로 된 교통을 볼라드, 방해하는 그 돌로 된 거 끼워넣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 띄워놓는 거면 플라스틱은 아니고요. 돌입니까? 돌이나 쇠입니다. 예. 이제 보행자 안전상이나 드래프트인가요? 드리프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볼라드 설치가 좋은데 이게 이제 차량 가진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을 때 이게 돌일 경우에는 이제 차량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지할 수 있게 혹시 야간에도 인지할 수 있게끔 뭐 형광등이라든가 제3의 선한 시민이 피해 볼까봐 그런 겁니다. 설치는 예, 좋은데 볼라드에는 항상 그 야광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도 항상 볼라드는 낮게 돼 있어 갖고요. 차에서 보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 염두에 두셔갖고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썰매장 운영 관리 관해서 이게 원래는
겨울만 하다가 이제 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연중으로 이제 하게 예, 하는 연중합니다. 네. 최초 계획보다 이제 줄었던 거는 계획에 좀 차질이 있었던 겁니까? 보통 썰매장은 겨울 내내 운영하고요. 눈 와 있는 상태에서 눈썰매장으로 활용되고요. 봄철이 되면 이제 내부 수리나 네. 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재개장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리 기간하고 겹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관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된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승혁 의원님.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3.1 운동기념관 확장 관련해서 네. 그 앞에 이제 맞은편에 레미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상황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성시에서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분들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현재 안성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좀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성시는 매입할 여력도 생각도 없다라는 답변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지금 120명의 레미콘 직원들이 이런 제가 지난번에 기사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기사 하나하나에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게 반복될까 두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진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답변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좀 안심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3.1운동 기념관은 교육시설의 부족함을 증축할 여력도 아직 없습니다. 현 상태를 관리 유지하기에도 사실상 예산상의 압박이 크고요. 또 이 관리 주체도 문화예술 사업소가 진행하고 있지만 양성면이나 원곡면의 면민들의 그 요구 사항도 실제적으로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역사문화 마을이라든가 원곡면에서 주장하는 양성면만큼의 또 유적 보존이나 설치, 사실 이런 것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고요. 주민들의 그 민원을 일일이 다 해드릴 수 없는 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레미콘 회사는 사실상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불안해하실 요소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좀 이런 사정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3.1 운동기념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안성시의 역사적인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확장을 해야겠죠. 뭐 장기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럴 만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레미콘 회사의 이전 같은 문제는 굉장히 그 민간 사유재산에 관련된 건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애당초에 21년도 정도에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3.1 운동기념관 맞은편에 레미콘 회사를 매입해서 3.1 운동기념관을 확장하겠다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4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레미콘 회사 직원들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김보라 시장님 들어오셨을 때도 얘기를 나왔던 부분이라서 다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 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지금 랜드 안에 천문과학관, 박두진문학관, 남사당 공연장, 썰매장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보면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천문과학관이나 박두진문학관 지금 방문객 수가 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예,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매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방문객이?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데요. 팀장도 아마 그거 준비 안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물관 팀장입니다. 지금 한 4만 7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하고요. 조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또 문학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도 뭐
반마실 행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박준희 선생 유물도 많이 확보한 상태고 해서 그 보통 박물관은 아니지만 문학관 4만 7천 명, 5만 명이면 그 시립의 박물관 치고는 뭐 평균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천문과학과는 어때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수치로만 그냥 맞춤연대 팀장 정대종입니다. 대략 한 17,000명,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적은 거죠, 사실. 어떤 거?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의원님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되는데요. 저희 천문관이 규모적으로 큰 천문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또 웬만한 대규모의 천문관들은 산속 깊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엄청난 시설로 되지만 대부분 이제 그 관람객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떨어지게 돼 있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약간 대중적인 천문관이라 보시면 되고 천문관 중에서도 좀 관람객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이 랜드라는 이미지는 사실상 테마파크라는 통상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이 테마파크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테마파크에 대한 그런 수요를 좀 감당하고 있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 안성맞춤랜드는 좀 색깔도 부족하고 컨셉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썰매장이랑 문학관이랑 과학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지역에서 안성맞춤랜드라는 공간을 올 만한 공간이냐 한 번 정도는 오겠지만 두 번, 세 번은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그냥 큰 산책하는 공간 내지 이런 거라고밖에 안 보여서 이 안성맞춤랜드는 어떻게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요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이 문학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사실 그 경영 효율성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안성의 대표적인 시인이신 박두진 기념관이기 때문에 순수한 그 문학 애호가들이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 과학관이나 이 썰매장, 특히 과학관 같은 경우 이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을 다 몰려왔을 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됩니다. 그 저희 아시겠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좌석 수도 한계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연구사들도 2명이 이제 막교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용 인원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많이 불어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인원에 대한 한계. 따라서 그 발전되는 폭이 아주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새벽 그 12시 반부터 4시까지 특별한 그 월식 이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모집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리려도 늘릴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새벽 같은 뭐 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그런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학관이나 뭐 저기 천문과학관이 수요가 없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안성맞춤랜드라고 하는 테마파크가 색깔도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저희 같은 경우가 이게 시민공원이냐 테마파크냐로 나눌 때는 이 부분이 저희의 정체성에 정확히 걸쳐 있어요. 테마파크로 하려면은 확실한 놀이기구들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인원 배치라든가 또 그거에 따른 입장료 설계 이런 뭔가 운영에 관한 경영에 관한 효율성이 반드시 그 투자와 더불어서 검증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은 또 그거하고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에 가깝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말씀하신 테마파크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완전히 성격을 달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근데 거죠. 그거는 그렇게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하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격적인 변화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변화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이 어느 지역에 가봐도 이런 공간이 있는 게 드물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성맞춤랜드가 작은 부지도 아니고 이렇게 큰 부지인데 여기에 이번에 저기 애견 파크까지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색깔이 너무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민공원의 역할 그러니까. 중에 하나인 네. 거죠. 그래서 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려면 좀 대폭 전격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뭐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사실 저에게는 고민인 거죠. 매년 수억 원의 예산,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런 예산들을 반영을 할 것인가? 이게 뭐 물론 시민들이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으면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이 안성맞춤 랜드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활용 가능한 부지에 과연 최선의 방안이 이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럴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니까 한번 좀 천천히라도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 테마파크에 대한 추진 방향이 만약에 생긴다면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위탁 운영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의 어떤 발전 방향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민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배 의원님. 최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이제 너무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은 이제 맞춤랜드가 공원 쪽에 가깝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원래 미국 센트럴파크나 영국 왕실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지에 있거든요. 그 색깔로 봤을 때는 공원이 안에 있고 그 맞춤랜드는 테마공원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거기 싫어 거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공원을 싫어. 그래서 앞으로 안성도 이제 투자를 할 때 도심지에다가 대규모 공원을 마련해 놓으면 정말 다른 데서 많이 놀러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충식 의원님. 예산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이번에 바우더기 축제 때 혹시나 안성 지역 가수를 쓰는지 아니면 안성 지역 가수들이 쓸 수 있는 무대 공간이 있는지. 네, 우선 저희 이 주 출연진 중에 안성 출신인 가수들이 많이 섭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의 자리보다는 그 출신으로 중앙 무대에 나가서 성공한 가수들을 지금 섭외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지역 가수들도 설 무대를 마련할 생각이고요. 아, 안성천 쪽에는 우리 지역 가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되도록이면 좀 이 지역 축제이니만큼 시민들하고 친밀감 있는 또 지역 가수도 있으니까 네, 예, 설 수 있는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 박근배 예, 의원님. 박물관 이전 관련해서 질의 안 하셔갖고서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박물관 이전 관련해서 아까 이중서 의원님께서 하시다가 안 계셔갖고 아, 예.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용역 결과를 앞두고 있고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지금 많이 좁혀졌습니다만 도기동 쪽에 설립되는 거는 확실하지만 도기동 쪽에 두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밀하게 지금 그 자료를 통해서 또 유발 효과라든가 이것들을 통해서 그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 수집과 검토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한두 달 내로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박물관은 시입이 100%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박물관 이전 네.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 국도비가 저희가 이전할 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를 다 충족시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그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박물관을 경제 경호입니다. 그 박물관 이전에 건축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변수가 있는 게 그 지금 박물관을 추진하는 그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균특 회계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추진하는 시가 그 시기에 맞물려 있을 그 시군끼리 다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가 사업비를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크게 뭐 많이 못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프로수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내에 몇 군데에서 추진하는 운 좋게 뭐 저희만 하고 있게 걸리면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여러 군데 추진하고 되면은 그걸 나눠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액수는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결과적으로는 그럼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시에서 그러면 시비 투여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립이나 경기도립 뭐 이렇게 해서는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도립이나 국립박물관의 설립 이전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지자체에서 박물관 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일부 건축 관련한 비용을 그 경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박물관이 생기게 되면 사실 지금보다는 큰 규모로 될 것이 분명하고 또 박물관이 생각한 것보다는 운영하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방문객 수가 굉장히 적죠. 더더군다나 이제 도기동 쪽으로 또 가신다고 하니 사실은 이게 안성맞춤 랜드하고 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479페이지에 지역문화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안성 시민하고 안성 문인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박두진 문화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바우더기 축제 때 같이 하는 걸까요? 이 부분 팀장으로 이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영범 팀장님. 네, 박물관은 팀장 김영호입니다. 요 사업은 조금 그 바우덕이랑은 좀 다른 게요. 지금 이제 현재 그 안성 문인 현창 사업이래 가지고 그 지역의 문인 3명을 분야별 시, 소설, 아동문학 3명을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그 교육생을 모집해서 지금 현재 이제 주말에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은 이제 안성 출신의 그 출신이든 안성에 적이 있든 그 예술가를 문학가를 키워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뭐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자 말하는 거고요. 요 사업의 마지막이 이제 토크쇼를 해서 그 본인들 생각이나 그 관객을 모집해서 그 문학에 대한 그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문학가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10월 바구덕이 끝나고 10월 말이나 이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10월이라고 나와 있길래 체험 이벤트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혹시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이 전환이 있는데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게 전액 잠시만요. 요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485페이지 공연장 대관료 지원이요. 시비 50%, 도비 50%인데 이게 보조 사업 일몰에 따라서 전액 감액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럼 지금 안성 시비로 그러면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한 거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요거 예, 팀장... 이 사업 자체는 일몰 사업이 돼서요. 네. 3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전에. 그러면 공연장 대관료는 이제 지원을 그럼 한 번도 안 했어요, 올해?
지금 벌써 지금 9월인데. 네. 아니죠. 축제예술팀장 전연희입니다. 예, 올해는 경기도에서 일몰 사업으로 선정이 돼갔고요. 저희 안성시도 이번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 추진도 안 했고요. 아, 사업 추진 자체를 월초부터 하지 않은 건가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 사업을 했었는데요. 3군데밖에 안 들어와 갖고 작년에도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안성시도 추진을 안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소장님, 문화예술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안성시의 임시의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